우리 각자의 오래된 문제 패턴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에 앞서 나는 정신의 4가지 기본 욕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가 보려 한다. 책을 읽어 나가면서 내면의 그림자 아이와 햇빛 아이가 정신의 기본 욕구와 관련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직감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보자. 애착 욕구. 애착 욕구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한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 갓난아기는 애착이 없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아주 어린아이는 신체 접촉을 받지 못하면 결국 목숨을 잃게 된다. 하지만 단순히 신체를 돌보는 것을 넘어 애착, 소속감, 결속을 바라는 마음 또한 우리 정신의 기본 욕구에 포함된다. 애착 욕구는 애정관계,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무수한 상황에서 맹활약을 한다. 예를 들면 애착 욕구는 우리가 친구들과 만나 수다를 떨 때, 동료들과 휴식 시간을 함께 보내거나 영화, 공연, 전시회를 함께 갈 때, 또는 편지를 쓸 때 충족될 수 있다. 부모가 소홀, 거부, 그리고 학대를 할 때 아이의 애착 욕구는 좌절에 빠질 수 있다. 소홀의 범위는 매우 넓다. 아무리 부모가 사랑으로 가득하다고 해도 외부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과중한 부담을 느끼는 경우 아이는 자기가 소홀히 다뤄진다고 느낄 수 있다. 예를 들면 자녀를 4명이나 둔 부모가 돈을 많이 못 버는 상황이 그러하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부모나 양육자가 아이에게 정신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를 가하는 것이다. 아이가 애착 욕구 면에서 좌절을 겪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정신 발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아이가 어린 시절에 얼마나 소홀한 취급을 받았느냐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아이의 타고난 성향과 기질도 만만치 않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 그냥 자존감에 가벼운 피해를 입고 마느냐 아니면 중증 정신장애로 발전하느냐가 결정된다. 아이의 애착 능력이 크게 손상을 입게 되면 어른이 되어도 애착을 기피하거나 파괴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는 아이의 애착 행위에 대단히 집착하는 방향으로 발달되면서 결국 파트너와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자율과 확신 욕구. 어른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에게도 애착 욕구 외에 자율 욕구가 있다. 이는 어린아이가 보호자와 밀착해 음식을 얻어먹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탐험하고 발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는 탐색 충동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다. 아이들은 자율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크며 이러한 능력을 갖추자마자 즉시 실행에 옮긴다. 아이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부모의 도움 없이 해낼 수 있게 되면 대단히 자랑스러워한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부모가 도와주려고 하면 제가 혼자 할 수 있어요 라고 아득바득 우긴다. 이 시기를 거쳐 우리가 자주적으로 행동하고 부모의 보살핌에 더 이상 좌우되지 않을 때 발달과 성장을 완전하게 이루었다고 해석한다. 자율은 통제를 의미하며 통제는 다시 확신으로 이어진다.
통제광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말은 내면 깊숙한 곳에서 불확실함을 느끼기 때문에 매사에 아주 신중히 행동하는 사람을 묘사할 때 쓰인다. 자율 욕구는 확신을 바라는 욕구는 물론 힘을 갈망하는 욕구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주변 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고 무기력과 무능한 상태를 피하려고 애쓴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발달과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바뀐다. 갓 태어난 아기 때는 소리를 쳐서 자기를 주목하도록 만들 수 있다. 나중에 자라면서는 복잡한 언어와 행동으로 주목을 끈다.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려는 욕구는 부모의 방해를 받고 좌절될 수 있다. 자녀를 과보호하고 통제를 심하게 가하며 지시를 너무 많이 내리고 제한을 빽빽하게 두는 부모는 아이의 자율성 발달에 해를 끼친다. 발달 과정에서 부모가 보이는 불안과 지나친 통제를 내면화시키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아이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엄청난 의심을 가질 것이고 청소년기를 거쳐 어른으로 성장해도 점점 제약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아무리 선의의 의도로 자녀에게 방해되는 수많은 것을 없애려 한다 해도 때로는 이 노력이 아이의 발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 자신이 독립적이지 못하다고 느끼며 자기를 책임지는 일을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한다. 또는 부모와의 교육과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상태를 지속시키려는 몹시 과대평가된 동기를 발달시켜 과도한 형태로 커다란 힘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성장한다. 이상적인 경우 부모는 자녀의 애착 및 의존 욕구는 물론 자유로운 발달과 독립 욕구도 충족시킨다. 그런데 아이가 애착 욕구에서 좌절을 겪거나 독립심 발달 면에서 좌절을 맛보면 또는 이 두 가지 문제를 전부 체험하면 자기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는데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 무의식에서는 해결 또는 방어 전략을 추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율 측면에서의 내적 균형에 장애를 입으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려는 욕구가 과도하게 상승된다. 그 결과 이 사람은 타인에게 애착을 너무 많이 가지려는 행위를 꺼리게 된다. 내면의 그림자 아이는 타인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확신이란 독립과 개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신 논리의 방식으로 보면 이 사람은 누군가와 긴밀한 관계를 맺는데, 그러니까 애정 관계를 신뢰하는데 문제가 있다. 당연히 그는 애착에 대한 불안에 시달린다. 이 말은 어떠한 파트너와도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어떠한 파트너도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거나 행여 가까이 다가온 순간이라도 자꾸만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뜻이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의존 측면에서의 내적 균형에 장애를 입으면 인간에 대한 애착 욕구가 급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파트너에게 전적으로 의지한다.
내면의 그림자 아이가 파트너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만으로 절대 살지 못할 거라는 불분명한 불안에 사로잡힌다. 욕망 충족 욕구.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기본 욕구가 바로 욕망 충족 욕구다. 욕망은 매우 다양한 인지 경로로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을 때, 운동할 때, 아름다운 영화를 볼 때 등이다. 욕망과 의욕부진은 인간의 감정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사람의 동기부여 체계를 이루는 근본적인 요소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욕망을 성취하려 하거나 의욕부진 상태를 피하려는 노력을 통해서, 즉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끊임없이 애쓴다.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자신의 욕망과 의욕부진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는 좌절에 저항하는 능력, 보상을 연기하는 능력,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는 의미다. 욕망 및 의욕 부진의 느낌을 적절하게 다루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자녀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이기도 하다. 어떤 부모는 자녀가 욕망을 느끼는 것을 자제하도록 너무 엄하게 교육시키고, 또 어떤 부모는 아이를 너무 버릇없이 키워 욕망 조절을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유아기와 유년기에는 아이의 욕망 충족과 애착 욕구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젖먹이가 느끼는 내용은 오로지 쾌감이나 의욕부진의 감정으로만 분류된다. 즉, 배고픔, 목마름, 열기, 추위, 아픔 등이다.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가 해야 할 과제는 아이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아이가 의욕부진의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아이에게는 쾌감이 생겨난다. 반면 양육자가 아이의 욕구를 충분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면 이로 인해 아이의 애착 욕구도 좌절을 겪게 된다. 자존감 상승과 인정 욕구. 우리는 천부적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지니고 있다. 이 욕구는 애착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애착이 절대 생길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 애착을 느끼는 것은 사랑과 인정의 형태로 나타나며, 그래서 이러한 욕구는 실존적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을 받기 위해 애쓰는 것은 그 밖의 상황과도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유아기에 부모의 행동을 보고 자신이 사랑받고 환영받는지 아닌지를 습득한다. 미국의 저명한 성심리학자인 데이비드 슈나크는 이 과정을 반사된 자존감이라고 설명한다. 이 말은 아이가 양육하는 사람의 행동을 거울에 비추듯 반영해 자기가 괜찮은지 아닌지 파악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엄마가 아이에게 미소를 지으면 아이는 이는 마치 거울에 자기 모습을 비추는 것으로 여기고 엄마가 자신의 존재를 기뻐한다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아이는 자기를 양육하는 이의 행동을 통해 자존감을 발달시킨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계속 지니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기 가치를 알게 되는 조건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정 욕구는 유년기에 사랑이 결핍된 체험을 겪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사랑받는다는 확인을 많이 받은 이들에게도 유효하다. 자존감은 우리가 타인의 격려와 위로를 어느 정도로 필요로 하는가에 영향을 끼친다. 자존감이 불안정한, 그러니까 자신과 내면의 그림자 아이를 동일시하는 경우가 빈번한 사람들은 햇빛 아이를 잘 발달시켜 자신감이 넘치는 이들보다 외부의 인정에 훨씬 강하게 의존한다. 자존감은 우리 정신의 진원지다. 정신 자원은 자존감으로부터 공급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손상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불안정한 자존감 부분을 그림자 아이의 안정적인 자존감 부분을 햇빛 아이에 부속시키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까? 이 책이 핵심으로 다루는 내용은 바로 햇빛 아이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과 그림자 아이를 위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아이는 이 모든 4가지 욕구의 영역 안에서 부정적, 긍정적 영향을 받으며 어른으로 성장한다. 부정적 영향은 그림자 아이에, 긍정적 영향은 햇빛 아이에 자리 잡는다. 아마도 당신은 이 책을 읽으면서 부모의 강점과 약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함께 생각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당신이 아주 개인적으로 받은 영향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충분히 알려줄 것이다. 하지만 우선 당신의 내면에 있는 어른인 나에게 몇 가지 정보를 알려주고 싶다. 바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받은 각인이 어떻게 신조와 자기방어 전략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정보다.